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비고1 학생들을 위한 입시 정보 영상, 오늘은 바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1편에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과목을, 내 전공에 맞는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생활기록부, 참 중요하죠. 우리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는데, 오늘은 바로 세 번째 시간, 바로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이제 모의고사를 총 14번 치르게 됩니다.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6번을 보게 되는데, 물론 학력평가와 모의평가로 구분이 되긴 합니다. 그 뒤에서 말씀 이제 드릴 텐데, 바로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관리해서 수능에까지도 우리는 함께 대비해야 돼요.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바뀐 대입 개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신만 가지고는 대학 가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리고 수능, 정시에서도 우리가 내신이 평가되는 그런 전형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이 수능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입학을 하게 되면은 3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학력평가를 보게 될 거예요. 학력평가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2학년 때도 똑같이 3, 6, 9, 10월에 똑같이 학력평가를 보게 돼요. 하지만 3학년 때는 총 6번의 모의고사 중에 6월과 9월에 보는 것은 모의평가, 즉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나머지 4개는 또 학력평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3월에 처음 보게 되는 것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체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했고, 또 거기서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들을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만약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국어라든가 영어, 수학에서 어떤 특정 과목에서 충분히 기대하지 못한 성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결성 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또 보충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6월에는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치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첫 번째 모의고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학기 중에는 실제로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행평가 해야죠. 두 번의 지필고사를 하다 보면 한 학기가 금방 가버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두 번의 방학 시기예요. 따라서 이 결과를 가지고 여름방학의 학습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다시 9월에 또 한 번 학력평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에 얼마만큼 고등학교 1학기 과정에 대해서 보완을 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10월에 치르게 되는 것은 1학년 과정이 거의 80%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전체 1학년의 성과를 한번 평가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학년 때도 이와 똑같은 과정으로 또 똑같은 월에 학력평가를 치르게 돼요. 우리가 학력평가를 보게 되면은 3주에서 4주 뒤에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점수, 표준점수, 전국 단위의 백분위, 그러니까 등급, 이렇게 4개의 성적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모의고사에서 원점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 단위 백분위와 등급을 가장 우리가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등급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내신 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게 되는데, 바로 이 등급을 통해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내 내신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현 시점에서 내가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은 백분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분위는 학교 단위가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상대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국어가 4등급인데 전국 단위 백분위가 66%, 그러니까 상위 몇 프로예요? 상위 한 34% 정도에 놓여있는 100명 중 34등 정도 하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수학은 2등급이고요.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하네요. 그리고 전국 단위 백분위가 93%니까 상위 7%, 100명 중 7등 정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학교 석차로 다시 백분위를 따져보면 이 친구는 210명 중에 87등 했어요. 국어 같은 경우, 자, 210명 중 87등.
그러면 100분위로 계산하면 이게 59%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 9등 정도 하는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학의 경우는 210명 중에 22등이 있는데 100분위가 89%예요. 자, 100분위가 전국 단위보다 학교 100분위가 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전국 평균보다 국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학교, 평균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하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복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도 제공을 해줘요. 이것은 개별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과목이 뭐 1등급, 2등급, 그러니까 100분위가 95 이상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친구의 경우에는 보충이 필요한 문항의 경우는 2등급 내지 D등급 유형일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각 문항마다 A, C, B, 그리고 D, E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A 유형의 문항은 가장 쉬운 문항이에요. 정답률이 80% 이상이고요. 이 유형의 문항은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아주 어려웠던 그런 문항이죠. 정답률이 20% 미만이에요. 따라서 최상위권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는 대부분 D 유형과 E 유형의 경우, 그런 문항을 틀렸을 때 그걸 보충하라고 나올 것이고요.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A, B, C도 많이 틀렸을 거예요. 따라서 최소한 그 학생이 자기 수준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보충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고 여름방학 때 또는 겨울방학 때 이 문항과 관련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기타 참고 자료에 보면은 국어 수학의 100분위가 별도로 84.19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단순하게 국어 수학의 100분위의 평균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표준 점수가 있죠. 이 표준 점수를 더해서 실제로 대학들은 나중에 수능으로 정시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수능 성적에서 표준 점수를 가지고 선발을 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 그런데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를 합해서 이 시험에 응시한 34만 7,943명의 순위를 다시 매깁니다. 그랬을 때 100분위가 84.19다. 그러니까 상위 한 16%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조금 전에 샘플로 봤던 이 모의고사 성적표의 학생의 경우에는 영어를 포함했을 때 두 개의 영역에서 4등급, 영어를 제외했을 때, 즉 영어를 빼고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만 봤을 때 2합 6등급, 그리고 3합 8등급, 4합 12등급 정도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자, 국어, 수학 100분위가 84%였고요. 탐구까지 더했을 때는 230%예요. 이때 국수탐 100분위를 가장 많이 활용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의 탐구가 있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있는데 이때 100분위 평균을 내요. 사회와 과학의 100분위 평균을 낸 다음에 국어, 수학의 100분위를 더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표준 점수의 합도 354점이네요.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일단 2026학년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교과 전형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연세대부터 지금 동국대까지 나와 있는데 교과 전형이에요. 즉 내신으로 이제 선발하는 전형인데 여기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아까 좀 전에 그 학생은 영어를 포함했을 때는 2합 4였고요. 영어를 제외했을 때는 2합 6. 또 영어를 포함한 3합 8 정도였거든요. 근데 연세대는 지금 영어는 별도로 3등급이고 또 영어를 제외한 2합 4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영어를 제외한 2합 6이니까 연대를 맞출 수가 없어요. 또 3합 8이었죠. 아까 그 학생은. 따라서 고려대도 맞출 수가 없고 또 서강대는 3개의 영역을 각 3등급을 요구했는데 이 친구가 3등급 이내로 들어온 과목이 2과목밖에 없었어요. 수학과 영어였죠. 따라서 서강대도 지금 지원할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쭉 살펴보면 이화여대라든가 지금 경희대, 그리고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요 정도 대학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고 나머지 대학은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친구의 내신이 좀 상위권이었다고 한다면 당장 수능 때문에 그 내신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정시에서 아까 좀 전에 학생은 요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수시로 대학을 가지 않고 정시로 대학을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경영학과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현재의 모의고사 수준으로 봤을 때 예측되는 수능 점수 또 정시로 어디를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3, 6대와 성공회대 정도밖에 진학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내신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보다 내신이 조금 더 위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의 내신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 친구는 내신과 수행평가, 생활기록부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자, 모의고사는 어떤 용도로만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과목 정도만 집중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만약 컴퓨터공학을 진학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북대와 지방 거점대학인 충북대와 경기대 정도를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내신이 이 대학을 가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의고사를 조금 더 관리하고 수능에 대한 대비를 더 해서 수시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정시까지 함께 두 개 다 준비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신이 이 대학보다 더 상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모의고사는 수능을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용도로만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시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형 요소예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14번의 모의고사 중에 실제로 중요한 모의고사는 평가원, 즉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시행하는 3학년 6월과 9월만 진짜고 나머지 다 가짜가 아닌가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력평가부터 꾸준하게 모의고사의 여러분들 진정성을 가지고 응시를 해줘야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학기 중에는 수능에 대한 대비, 모의고사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방학 동안에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의고사 공부는 방학 중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 모의고사를 보는 날 그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시험을 봐줘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모의고사 성적에 그대로 반영되면 되는 거예요. 즉 평소 실력보다 더 잘 나올 필요도 없어요. 대충 봐서 자기의 실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최악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건 뭐다? 평소에 내 실력이 그대로 반영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꾸준하게 모의고사 성적표가 쌓이고 누적이 되고 그 패턴을 분석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시에 적합한지 정시에 적합한지 또 수시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향으로 적극적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자, 아주 이렇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 3번에 걸쳐서 가장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입학 전에 확인해야 될 3가지 입시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교육과정과 생활기록부 관리 그리고 수능을 위한 모의고사 관리까지 살펴봤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당연히 실천을 하겠죠. 근데 실천을 하다 보면 분명히 결손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정확하게 분석하고 체크하고 그걸 보완을 해 줬을 때 여러분들은 개선을 하고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3년 뒤에 모두가 원하는 대학과 전공에 입학할 수 있기를 합격하기를 선생님은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 시작은 바로 이제 16일 인천 지역 우리 학생들 학교 배정 부천 지역 학생들 23일 학교 배정 받죠? 그날부터 시작이에요. 입학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학교 배정을 받으면 그 학교의 동아리, 교육 과정, 그리고 내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 방향을 가지고 어떤 탐구 활동을 해 나갈 것인지 한번 입학 전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